안녕하세요. 실무에 통하는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때까지 다양한 실무 프로젝트에 이어서 다양한 제반 사항들, 그다음에 실제 이제 포토샵과 같이 편집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실 때 조금 필요하고 조금 빼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마지막 시간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알면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거든요. 첫 번째 내용은요, 글꼴을 포함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소에 글꼴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글꼴을 저장해서 하는 방법, 그죠? 글꼴을 포함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은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저장하는 위치를 먼저 설정해 주시고요. 파일의 형식은, 그죠? 여러분들 PPTX가 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꼴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도구라는 단추 보이시나요? 이 도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장 옵션이라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장 옵션이란 걸 클릭을 하셨을 때요, 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눈을 크게 뜨셨을 때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나요? 그죠? 파일에 글꼴 포함이라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 모든 문자 포함. 그죠?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결과 두 번째 거를 하면은 파일의 용량이 커지긴 커지는데 조금 편집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막강하게 이 파일에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글꼴까지 함께 저장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글꼴을 여기 파일에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꼴을 설치할 수 있는, 그죠? TF나 글꼴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가시는 거를 제일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프레젠테이션 하는 장소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지 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간혹 인터넷이 안 되거나 다양한 어떤 상황 때문에 검색을 하거나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 방법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방법 이외에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파일, 설치할 수 있는 글꼴 설치 파일도 함께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모든 문자 포함이라는 걸 선택을 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글꼴까지 포함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꼴을 같이 한번 저장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 조금 많아질 수 있지만 좋은 장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저장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장되는 이 내용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저장이 조금 많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요. 이 저장되는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시는 거는요,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글꼴을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내용은 여기에 글꼴을 찾아서 바꾸는 겁니다. 글꼴을 열심히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좀 저작권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글꼴을 내가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빠르게 바꿔줘야 될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글꼴을 찾아서 바꾸는 거는요, 한 번에 그 글꼴과 관련된 거, 적용된 글꼴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홈이라는 리본에 가셨을 때요, 오른쪽에 쭉 보시게 되면 바꾸기에 화살표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글꼴 바꾸기 보이시나요? 자, 글꼴 바꾸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런 글꼴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에어리얼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여기에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라고 나와 있는 이거를요, 그죠?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나눔체 중에 봅시다. 나눔 명조 엑스트라 볼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라 나와 있는 이 글꼴을 나눔 명조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바꿀 게 좀 많을 거예요. 어때요?
그죠? 자, 닫기를 눌렀을 때 여기 전체적인 내용들이 글꼴이 저는 아까 나눔 스퀘어였었거든요. 그런데 나눔 영조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글꼴을 찾아서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글꼴과 관련된 두 가지 상황들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조금 해 가시고 요즘은 저장을 할 수 있는 외장 장치들, 그죠? USB나 다양한 SSD나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용량의 한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도록 여유 공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이 커지거나 다른 파일을 좀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단지 조금 한 번 더 챙겨야 되고 저장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것들이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해두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적절한 상황에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프레젠테이션 팁 글꼴과 관련된 내용에 이어서 슬라이드 노트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노트의 용도를 조금 아시는지 궁금해요. 자, 슬라이드 노트 잘 활용하십니까? 친구들이랑 의사소통할 때 말고는 실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요, 강의안을 작성할 때 뭐 기존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강의안을 작성하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새로운 신규 뉴스 같은 것들도 오프닝이나 이런 데 적절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슬라이드 노트에 기존의 기사라든지 조금 외우거나 좀 공부해야 될 내용들,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슬라이드 노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노트는 서로 이제 의사소통,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 의사소통할 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즉 슬라이드 노트는요, 인쇄 설정해서 인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쇄를 해서 슬라이드 노트를 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진행을 하실 때 참고하는 내용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노트가 일단 어딘지, 어디에 작성해야 되는지부터 조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노트는요, 여기에 보기에 가시게 되면 기본의 슬라이드 노트가 이렇게 눌러져 있으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슬라이드 노트가 되겠습니다. 자, 커서를 넣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고요. 여기다 프레젠테이션 팁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라고 제가 코멘트를 조금 달았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으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한 글꼴도 나중에 바꾸실 수가 있어요. 글꼴 이렇게 크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요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인쇄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 인쇄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상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셨을 때 요거 말고 아래쪽에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라 나와 있는 걸 누르시게 되면 두 번째 슬라이드 노트라는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누르시면 슬라이드 노트에 아까 글꼴 크기를 조금 18포인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슬라이드 노트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슬라이드 노트로 출력할 때는요, 한 페이지에 슬라이드가 하나가 나오고 그 하나 슬라이드 밑에 작성된 슬라이드 노트만 출력하실 수 있거든요. 즉, 한 페이지에는 하나의 슬라이드 내용만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만약에 이 슬라이드 노트가 너무 보기가 조금 불편하고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적어야 되는데 요거를 좀 소폭 조절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하나 더 팁을 일러드리면 여기 뒤로 단추를 눌러서 우리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한 것처럼 보기에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도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자,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도 있습니다. 자, 누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부분을 조금 올려볼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글자 부분을 조금 영역을 더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노트 부분은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그죠? 더 크게 해주고, 그죠? 요거는 더 좀 줄여주고, 글자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해서, 그죠? 한 20포인트로 제가 한번 크게 대박 크게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한번 눌러볼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파일에 인쇄를 가시게 되면 자, 슬라이드 노트가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림 부분은 더 크게 됐고 글자 부분도 조금 더 크게 수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럴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 자체에 내용을 조금 많이 적었을 때 조금 너무 작게 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을 때 소폭 조절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노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 그 화면이 두 군데 내지는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메인 모니터와 보조적으로 하는 모니터를 실제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메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가 프레젠테이션 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보조적인 모니터가 있다고 설정을 따로 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슬라이드 노트가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노트와 관련된 활용 부분 세 번째 내용들을 해보셨고요. 이번에 네 번째 해당하는 슬라이드 쇼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는요, 제가 파일을 하나 열어서 조금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거든요. 자, 슬라이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제가 만들었던 파일들 중에 VB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파일 내용이 조금 많은 게 있습니다. 총 슬라이드가 24장짜리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글자가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 내용 중에서 1번과 2번 그죠? 여기 나와 있는 1번과 2번만 나오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이번에는 1번, 2번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에 1번, 2번만 하고 싶습니다. 할 경우에는 자, 슬라이드 쇼라는 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리본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슬라이드 쇼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슬라이드에 쇼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슬라이드 표시를 모두로 하실 수도 있지만 시작과 끝을 설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1과 2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24개 슬라이드가 다 이렇게 누르면은 24개까지 가서 정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누르시고 F5번을 누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가 실행됐죠? 자,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용이 마저 나오고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슬라이드 쇼 설정에 가셔서 슬라이드 표시 부분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지금 활성화되지 않지만 재구성한 쇼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모두로 조금 바꿔서 확인으로 일단 되돌리시고요. 우리 지금 재구성한 쇼라는 걸 한번 설정해 볼 텐데요. 이 슬라이드 쇼 재구성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쇼 재구성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 자체에 슬라이드의 순서나 그 내용들을 조금 재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24개 맥시멈으로 만들어 두시고 난 다음에 챕터 1번만 새로 만들고 챕터 2번만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새로 만들기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목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재구성한 쇼의 이름은 1장이라고 제가 설정을 할 거고요. 1장은 3번부터 뭐 7번까지라고 예상을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오른쪽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이렇게 하시고요. 3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다 체크한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1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도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없을 때는 없애주셔도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닫기를 누르셔도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는 닫기를 눌렀다가 그죠? 슬라이드 쇼 설정에 가셔서 재구성한 쇼를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재구성한 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1장 말고 뭐 2장, 3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시면 되겠고 지금은 1장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그죠? F5번 눌렀을 때 바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지정한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순서대로 설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된 쇼 설정과 관련된 부분까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PDF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들을 저는 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뭔가 작업을 하시고 계시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작업 내용을 PDF로 저장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아실까요? 저는 교재 같은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조금 손쉽게 빠르게 작성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이런 내용들을 PDF로 저장을 해서 이거를 다시 아크로벳 PDF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그죠? 그 프로그램으로 조절을 한다라든지 수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시거든요.
자, PDF로 저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메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시면 되고, 자, 위치는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를 눌러서 적당한 정해져 있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파일의 형식을 PDF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PDF 말고도 이미지도 있습니다. 일단 PDF로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자, PDF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게시한 다음에 파일을 연다는 말은 PDF로 저장을 하고 나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까? 라는 거와 관련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옵션 단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내용으로 이제 PDF 파일을 만들 것인지, 현재 슬라이드만 출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슬라이드가 아니라 슬라이드 노트 형태로 출력을 할 것인지, 이런 출력 옵션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도구라는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저장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 압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해상도를 조금 높은 해상도로 조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화면에서 최고급 품질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점검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자,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열려있는 파일 자체가 PDF로 저장이 되는데요. 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아까 열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열리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파일 자체를 뭐 인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김에 인쇄 단추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프린트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보면 인쇄 매수라든지 가로 형태인지 세로 형태인지, 페이지는 모두로 할 건지, 배율은 페이지를 맞춰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크기로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한 페이지가 커다랗게 나오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기타 설정이라는 거 눌러서 여기에 한 페이지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를 한 4장 정도 해볼까요? 그죠? 그런 다음에 A4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한 페이지에 4장으로 출력하는 옵션까지 설정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출력의 품질도 Fast RES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고품질의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내용들은 조금 차별이 되는 부분이 그림자가 설정되어 있는 이미지를 출력해 보시게 되면 고품질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출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PDF 파일은 저는 닫을 거고요. 이미지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보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요. 자, 파일에 그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자, 이미지로 파일을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서 교환이나 또는 이제 수정이 안 되는 상태로 이걸 넘겨줘야 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정해져 있는 폴더에 파일 이름은 이렇게 할 거고요. JPG 파일 교환 형식, 그죠?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JPG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해서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내보낼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모든 슬라이드, 현재 슬라이드만 취소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슬라이드를 해주시면 모두 다 되는 거죠. 그죠? 자, 저장됐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되면 여기에 실무통 프레젠테이션 8이라고 해서 실제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이 폴더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형태로 저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 처리되는 속도 때문에 조금 늦게 표시가 됐지만 이게 전부 다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서 수정이 안 되거나 또는 작업하시는데 좀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지 PDF 만드는 것까지 해서 프레젠테이션의 디테일한 팁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에 통하는 프레젠테이션 8개 강좌를 다 수강하셨습니다. 자, 처음에 아마 파워포인트 하게 되면은 뭔가 파워포인트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아마 파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라든지 기획의 중요성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그죠? 포토샵의 일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즉 파워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로 실무적인 내용들까지 우리가 섭렵을 해 보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수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셔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